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이블 백신 센터 원장 양형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백신 센터 간사 안소영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 바이블 백신 센터의 최신 우리 청소년 포교 전략에 대해서 제보된 내용을 갖고 함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 이 중고등학생들의 이제 포교된 정황이 발견이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했는지 우리 안소영 간사님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최근에 교회 학교를 통해서 들어온 제보였습니다. 이제 전주로 현장 학습 체험을 이제 다녀온 중학생 2학년이 겪은 일이었는데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고 이제 친구들과 함께 전주로 재밌게 이제 소풍을 떠나는 길에 이제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다가와서 말을 건넨다고 합니다. 이제 어디서 왔어? 이제 소풍 왔어? 이제 어느 지역이야? 이제 어느 것에 관심이 있어? 이렇게 연락처를 앞으로 주고받자고 이렇게 친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 네. 다수의 친구들이 우리 실은 신천지야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 제보를 한 친구가 그제서야 이제 아차 싶어서 이제 제3의 입장으로 살펴보니 여자친구들한테는 남자친구들이 삥 둘러서 비슷한 이야기를 건네는 것 같았고 이제 남자친구들한테는 여자친구들, 이제 여자친구들한테는 남자친구들이 삥 둘러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제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신천지가 이제 어떤 이단성이 있는 집단이라는 것은 알았기 때문에 연락처를 건네주진 않았지만 이제 잘 모르는 친구들은 연락처를 건네줘서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부모님께 이제 상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제 알게 된 이제 포교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느끼겠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익산에서도 한 미션 스쿨에서 있었던 일인데 학교 근처에서 미션 스쿨 다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천지 사람들이 다가와서 한 티켓을 건네주더라는 말이죠. 무슨 티켓인가요, 그게? 이제 말씀을 들어보라고 이제 하고 아니면 이제 본인들이 이제 부스를 열고 있으니 한번 와보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공개적으로 신천지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청소년들한테 다가가는 것은 이제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뭐 이성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 예쁘장한 여학생들이 와서 둘러싸고 또 인사를 건네고 연락하면서 지내자고 하고 또 멋있게 생긴 남학생들이 둘러싸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마음이 이렇게 혹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예, 예. 혹시 그 지역이 뭐 이렇게 현장 체험 학습을 하는 곳이 여러 곳 있는데 그 제보가 된 데가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네, 전주 한옥마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이면 이제 예. 많이들 가는 곳이죠. 그쵸. 많이 찾는 곳. 이제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이제 20대, 30대 그리고 가족 단위로도 많이 가는 그렇죠. 곳인데 예. 근데 특히 이 부분에서 청소년 친구들에게도 신천지 사람들이 밝히고 접근했다는 것은 아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사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 포교 대상이 이제 청년층 이상부터 대학생 이상부터 이제 한정이 많이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이제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에게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된 계기가 이제 언제라고 보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원래는 이제 만 19세 이상만 신천지에서 합당한 자로 분류되어서 제사장 공부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를 만약에 포교를 한다고 하면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만 19세가 넘어간 시점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보자라고 피드백을 주기도 했었고요. 그 이하의 친구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포교하려고 했을 당시에도 신천지에서 불법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예. 이제 어떤 정황이 포착이 되었냐면 이제 바이블 백신 센터에 한 제보가 들어온 경우였는데 한 남편분께서 이제 상담을 오신 경우였죠. 이제 원래는 이제 아내만 신천지 공부를 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아내가 속한 신천지 지역에서 코로나 이후로 중고등학생들도 성경 공부를
이제 시켜라라는 그 지시가 떨어져 내려와서 아내가 본인만 성경 공부를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인 그 아들 둘에게도 성경 공부를 시도하는 포착이 이제 발견이 되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 바이블 백신 센터에 이제 상담을 요청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뭐 직접 엄마가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은 이제 살짝 빠지면서 왜냐하면 남편이 알게 될 때는 이제 노발대발할 수 있으니까 뭐 과외 선생님을 붙이는 것처럼 해서 또 이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 방법들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계속해서 이런 중고등학생들에게까지 포교하라는 정황들이 종종 포착이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알고 있는 사례 중에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포교를 해서 이제 포섭이 되고 또 신천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청소년 중에도 그런 피해 사례를 좀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나요? 네, 제가 아는 경우에도 피해 사례가 적지 않게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이제 탈퇴한 지 오래되었어도 제가 신천지 생활을 했을 당시에만 이제 청소년들이 신천지인이 되는 것은 신천지 2세라던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신천지 성경 공부, 신천지 생활을 하다가 이제 청소년이 된 경우에만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가 신천지인인 경우인 부모님이 신천지 다니어서 신천지인이 된 경우인가요? 그 친구는? 아니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경우가 이제 본인은 그냥 이제 일반 정통교회 교회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알고 보니 신천지였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고등학생 신천지? 예. 중학생인 중학생 거죠. 신천지. 네, 중학생. 예, 예.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도 차마 중학생이 신천지가 될 거라고는 이제 예측을 못 하셔서 고등학교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들은 경우였습니다. 이제 탈퇴한 이후에 본인이 어떻게 신천지 들어가게 되었는지 들었던 경우였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가장 친한 친구가 신천지인 것은 나중에 알았던 경우였고 이제 자기가 친한 언니가 있는데 이 친한 언니 통해서 한번 심리 검사를 받아보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청소년이 되면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마음을 들어줄 사람을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처럼 그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없었을 때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마음을 들어줄 아주 좋은 언니가 있다는 말에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성경 공부로 넘어가게 되었고 본인은 정통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성경 공부가 잘못된 줄 모르고 오히려 더 재밌었다고 판단이 든 거죠. 그렇죠. 분별력이 없죠 그때는. 네, 분별력이 더더욱 없죠. 왜냐하면 이제 교회 학교에서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청소년 친구들한테 이런 거짓말로 위장하여서 포교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신천지 공부를 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신천지 이제 성도가 되면서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제 부모님 몰래 신천지 생활을 몇 년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이 알게 되시고 일단 상담소를 통하여서 이제 회심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이제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과외 선생님이 신천지인이었어요. 아하. 네네네. 그래서 부모님 몰래 방 안에서 과외도 받고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성경 공부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예. 과외 선생님이 크리스천인 것을 알게 되었고 본인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으로의 내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실지 고민하던 터에 마치 만난 과외 선생님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을 만나보자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마치 기도응답을 받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과외가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과외가 오늘따라 기네라고 이제 생각하시게끔 과외도 실제로 배우고 이제 성경 공부도 자연스럽게 그분한테 배우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신천지 성경 공부를 했던 그런 정황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크리스천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신천지인이었던 네. 거네요. 네. 예. 이런 사례들이 이제 곳곳에서 자꾸 제보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청소년들도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천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된 분들은 이 자녀들이
청소년 또 이제 중고등학교 또 고3 이렇게 이제 또 올라가게 되는데 늘 주변에 네, 이런 유혹이 있음을 또 이제 사전에 우리가 좀 경계하고 깨어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신천지 요즘 이렇게 포교합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 포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깨어 있을 수 있는 좋은 동기를 부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